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저는 마지막으로 방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평생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서랍 속에서 제 이름이 적힌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봉투를 열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그 안에 담긴 마지막 진실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뒤 나는 며칠째 텅 빈 집을 정리하고 있었다. 사람 하나가 사라졌을 뿐인데 집안의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다. 아버지가 늘 앉아 계시던 낡은 소파, 손때 묻은 재떨이, 벽에 걸린 빛바랜 달력까지도 이제는 주인을 잃은 채 조용히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다. 정리는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었다. 옷가지 몇 벌과 오래된 신문 뭉치, 그리고 언제 샀는지도 모를 낡은 라디오까지 아버지의 흔적은 소박하다 못해 초라할 정도였다. 평생을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온 분이었다는 걸 새삼 실감했다. 방 한쪽 구석, 오래된 자개장롱 아래 칸에는 평소 아버지가 좀처럼 열어보지 않던 서랍이 하나 있었다. 어릴 적부터 그 서랍은 늘 잠겨 있다시피 했고, 나 역시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한 적이 없었다. 그저 오래된 서류나 잡동사니가 들어있으려니 짐작할 뿐이었다. 무심코 손잡이를 당겼다. 뻑뻑하게 열린 서랍 안에는 누렇게 바랜 종이 몇 장과 오래된 통장, 그리고 낯익은 글씨체로 내 이름이 적힌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손끝이 떨려왔다.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편지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듯 앉아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의 글씨는 예전보다 훨씬 흐트러져 있었다. 아마도 손이 많이 편찮으셨던 마지막 몇 년 사이에 쓰신 것 같았다. 아들아, 내가 평생 모르고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구나. 첫 문장을 읽는 순간부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어지는 내용은 내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이야기였다. 내가 대학에 합격했던 그해 아버지는 평생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결심하셨다고 했다. 원래는 몇 년 더 다닐 수 있었지만 당시 회사 사정으로 퇴직금이 크게 줄어들기 전에 그만두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핑계를 대셨다고 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퇴직금을 받아 내 등록금과 자취방 보증금, 그리고 생활비까지 마련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다. 나는 그 시절을 떠올렸다. 합격 소식을 전했을 때 아버지는 별다른 말씀이 없으셨다. 그래, 잘했다. 딱 그 한마디뿐이었다. 나는 그때 서운했다. 다른 친구들의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마치 남의 일처럼 무덤덤하셨으니까. 등록금 고지서를 내밀었을 때도, 용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도 아버지는 그저 알았다는 짧은 대답만 돌려주셨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나에게 무관심하다고, 어쩌면 냉정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자랐다. 대학 시절 나는 친구들과 여행을 갈 때마다 아버지에게 손을 벌리는 게 미안했지만 동시에 서운한 마음도 컸다. 다른 집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넨다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마저도 인색하셨다.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 덕담을 나눌 때도 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술잔만 기울이셨다. 나는 속으로 아버지를 원망한 적도 있었다. 다정한 말 한마디가 뭐가 그리 어려우신가 하고
그런데 편지에는 그 시절의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퇴직금을 받은 뒤에도 회사 동료들에게는 계속 다니는 척 몇 달을 더 출근하셨다고 한다. 갑자기 퇴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내가 부담을 느낄까봐,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학업을 중단하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할까봐 걱정되어 사실을 숨기셨다는 것이다. 매일 아침 양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지만 실제로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다가 퇴근 시간에 맞춰 돌아오셨다고 했다. 그 몇 달 동안 아버지는 다시 작은 경비,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이력서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니셨다는 사실도 적혀 있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나는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행동들이 하나둘 퍼즐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유난히 낡은 구두를 신고 다니셨던 것도, 겨울마다 같은 코트만 입으셨던 것도, 명절 용돈을 넉넉히 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조용히 10,000원짜리 몇 장을 내미셨던 것도 모두 이유가 있었다. 아버지는 자신에게 쓸 돈을 아끼고 또 아껴서 나에게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려 하셨던 것이다. 편지의 중반부에는 내가 졸업하고 첫 직장에 들어갔을 때의 이야기도 있었다. 첫 월급을 받아 내복 한 벌을 사다 드렸던 날, 아버지는 방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으셨다. 나는 그저 무뚝뚝한 반응이라고만 생각했는데 편지에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적혀 있었다. 아들이 번듯한 사회인이 되어 처음으로 사들인 선물이라는 사실에 마음이 벅차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로 나를 대하셨다.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다. 내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나는 늘 걱정했다. 아버지 혼자서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부족한 게 많지는 않을까? 그래서 더 강하게, 더 무뚝뚝하게 너를 대했던 것 같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내가 불안해할까봐, 힘든 티를 내면 내가 나를 걱정할까봐 그랬다. 돌이켜보니 그게 오히려 너에게 상처가 되었을지도 모르겠구나. 미안하다. 나는 편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며 눈물을 흘렸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아버지를 오해하며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은 순간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채지 못하고 지나쳤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무뚝뚝함 뒤에 숨겨진 그 깊은 마음을 나는 단 한 번도 헤아려 보려 하지 않았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은 이러했다.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서 미안하다. 그래도 아버지는 평생 내가 자랑스러웠단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결국 터지고 말았다. 나는 서랍 앞에 주저앉은 채로 한참을 소리내어 울었다. 그동안 아버지에게 서운했던 마음, 원망스러웠던 순간들이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그리움만이 가득 차올랐다. 문득 함께 넣어져 있던 낡은 통장이 눈에 들어왔다. 펼쳐보니 매달 조금씩 적금을 부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마지막 입금일은 불과 2달 전이었다. 그 돈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통장 옆에 적힌 메모를 보고서야 알 수 있었다. 손주 대학 등록금. 아버지는 당신의 몸이 편찮으신 와중에도 언젠가 태어날 손주를 위해 다시 돈을 모으고 계셨던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아버지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무뚝뚝하게 굳어있는 그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감춰져 있었는지 나는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종종 사랑을 말이나 표현으로 확인하려 한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침묵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쌓여간다는 것을 나는 그 낡은 서랍 하나를 통해 배웠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던 나는 그날 밤 아버지의 편지를 끌어안고 밤새 울었다. 뒤늦게 찾아온 깨달음이 이토록 아프고도 따뜻할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알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편지와 통장을 챙겨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다니셨던 경로당을 찾아갔다. 아버지와 오랜 세월 함께 바둑을 두셨다는 어르신 한 분이 나를 알아보고는 손을 꼭 잡아주셨다. 자네 아버지, 여기서 자네 얘기를 참 많이 했어. 아들이 회사에서 인정받는다고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성실하다고 말이야. 늘 그 이야기를 할 때만 얼굴이 환해지셨지. 그런데 정작 자네한테는 그런 말 한 번을 못 하셨다며 늘 아쉬워하셨어. 나는 그 말을 듣고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해졌다. 내 앞에서는 그렇게 아끼셨던 칭찬의 말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아낌없이 하셨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서글펐다. 어르신은 이어서 이런 이야기도 들려주셨다. 몇 해 전 아버지가 몸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다녀오신 날 진료비를 아끼려고 약을 반만 받아오셨다는 것이었다. 남은 돈은 손주가 태어나면 쓸 통장에 넣어야 한다며 웃으셨다고 했다. 그 말을 전해 들으며 나는 아버지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당신의 삶을 뒤로 밀어두셨는지를 실감했다. 경로당을 나서는 길, 나는 어릴 적 기억 하나를 떠올렸다. 초등학교 시절 운동의 날, 다른 아버지들은 목이 터져라 응원을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만치서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셨다. 달리기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도 아버지는 다가와 일으켜 세워주는 대신 그저 다시 뛰어라 하고 짧게 말씀하셨을 뿐이었다. 그때는 그 말이 야속하게만 느껴졌는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 그것은 내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라는 아버지 나름의 응원이었다는 걸 알 것 같았다. 무뚝뚝함으로 포장된 그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서투르지만 진심 어린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던 상자 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더 발견했다. 그 안에는 매년 내 생일마다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아들 생일. 오늘도 무럭무럭 자라주어 고맙다. 취업 축하한다. 애썼다, 내 아들. 손주 태어남.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다. 감사한 하루. 한 줄 한 줄이 모두 나를 향한 애정으로 가득했다. 아버지는 말로는 다 전하지 못한 마음을 이렇게 홀로 글로 남기며 살아오신 것이다. 나는 그 수첩과 편지를 함께 액자에 넣어 거실 한쪽에 걸어두었다. 이제는 아버지가 곁에 계시지 않지만 그 손글씨를 볼 때마다 나는 더 이상 서운함이 아니라 감사함을 느낀다. 아버지는 떠나시면서 비로소 당신의 진심을 전해주셨고 나는 뒤늦게나마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도 혹시 부모님의 무뚝뚝함을 무관심으로 오해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늦기 전에 한 번쯤 여쭤보시길 바란다. 서랍 속 낡은 봉투를 열어보기 전까지 나는 평생 아버지의 사랑을 오해하며 살았다. 그리고 이제는 안다.
사랑은 늘 화려한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낡은 서랍 속 빛바랜 편지 한 장으로 조용히 그러나 가장 깊게 전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늦게 사랑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버지는 떠나셨지만 마지막 편지 속 사랑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았습니다. 오늘 부모님께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은 부모님께 아직 전하지 못한 말이 있으신가요? 가장 전하고 싶은 한마디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함께 읽겠습니다.